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1차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심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윤석열 계엄 해제 이것을 의결을 함으로써 가까스로 비상하게 윤석열 쿠데타는 1차적으로 진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그 쿠데타 진압이 가능했는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024년 12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이낙연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발발했다. 비상계엄 쿠데타를 발발시켰다고 했으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국회 정문이 열릴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 차마 이낙연 같은 정치인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마 이낙연이 당대표였으면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면서 국회 정문이 합법적으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뉴스에는 연좌 시위로 보이겠지만 계엄군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윤석열 계엄군은 본인들의 계엄 내란 절차에 따라서 착착착 친위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재명 대표가 12월 3일 그 긴박했던 시간에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복기해 보면 바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윤석열의 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발발 즉시 바로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회로 그냥 차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현실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했는지 본질을 정확히 일깨워 주었고요. 시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시간 바로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 방송이 전국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심야 시각에 국회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이 이재명 TV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계엄군과 함께 총을 맞고 계엄군 장갑차를 맞고 몸싸움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확보했고 그럼으로써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만약에 당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의석을 갖지 못했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지휘체계가 없었다면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내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만약에 민주당의 대표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를 상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윤석열은 본인의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서 국회를 범죄 집단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민주당을 뜻하는 것이죠. 가장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범죄 집단 소굴의 바로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쿠데타를 저지한 것이 바로 민주당과 야권이었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이것을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비상계엄 선언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지칭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1차적으로 비상계엄 구태타는 우리가 야권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지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 와중에 좀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도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이 워딩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비상계엄의 명분을 준 것이 바로 이재명 방탄국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입에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쳐도 만약에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양비론을 펴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이재명도 무슨 뭐 범죄 혐의가 많지 않냐. 이재명 방탄국회가 빌미를 주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자가 만약에 주위에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자도 이번 구테타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비론은 매우 무섭지요. 언뜻 보기에는 양비론을 하고 있는 자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의 편인 거예요. 바로 내란의 공범이 바로 양비론이다라고 저는 지금 바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그런 자가 있거나 SNS에 그런 류의 유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바로 경계하고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아쉽죠.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끊임없이 양비론을 펼치면서 본인들이 가장 중립적이고 진보적이고 객관적인 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것이 된 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사건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설계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편을 들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상정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까지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 합리, 중립 객관을 포장한 사실상의 친윤석열, 반민주당 세력이 국회에 포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풀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22대 국회에는 정의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원외 정당으로 전락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쿠데타를 1차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 공과 이 중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윤석열 내란 계엄의 공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4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중심 정당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중심 정당이 있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막아냈고 계엄을 저지시켰습니다. 중심 정당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와 같은 극우 인사가 집권하고 그가 전쟁을 벌여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요. 중심 정당이 없는 우크라이나 또한 젤렌스키와 같은 이런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켜고 지금까지도 가짜 정보를 유포하면서 확전을 시도해도 우크라이나 정치권이 막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정당은 이처럼 전쟁을 막아내고 내란, 계엄, 쿠데타 역시도 막아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 정당이고 대한민국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며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일인가. 만약 이재명 대표를 검찰발 정보를 통해서
훼손하고 그리고 무슨 방탄국회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